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은 청운당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정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정치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경제 사회적인 일체의 행동을 하는 바탕 기본을 만드는 그 기본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치죠. 정치라고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이렇죠. 이렇게 평평한 판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 판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이게 정치라는 얘기죠, 정치. 이 정치라고 그러는 이 큰 이 기본 판 위에서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이 기울어져 있다면은 굉장히 힘이 들겠죠. 이 낮은 쪽에 있는 사람과 높은 쪽에 있는 사람의 이 삶의 그 질이 엄청나게 또 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그 정도의 그 차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정치라고 그러는 이 판, 우리 기본 살아가는 기본을 만드는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판은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국민들은 항상 이 정치판이 공정하고 공평해져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판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판이 되는 이 정치판이 이 판이 공정하고 공평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게 어떤 정치인이 있고 이쪽에 여와 야가 있고, 정치라는 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선거라는 여기에 한정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판이 이것이 정치라고 지금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선거에서 이것이 곧 정치다. 우리 사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이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판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죠? 이 판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이 판이 뭐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되어집니다. 이 판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 질서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은 정치 활동을 한다. 국민의 정치 활동, 그죠? 국민의 정치 활동.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바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여와 야의 싸움 정도,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관심 정도로 만들어 버려 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된 이 가점을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도 계속 버려야 되겠지만은,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왜곡되어 어떤 잘못된 정치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집시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판을 만드는 가장 큰 재료가 뭐냐 하면은 바로 헌법이죠. 헌법. 그죠? 이 헌법을 만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보셨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이 개헌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이 개헌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지가 뭔가 하면은 책임 총리제죠. 책임 총리제. 이 책임 총리제. 이거하고 청와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대통령 4년 중임제죠. 자, 이것이 서로 이렇게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런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니까 뭐 50%가 이 청와대의 개헌안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얘기해보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이 헌법의 본질과 정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대통령 중심제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 중심제를 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4년 4년 이 중임제 연속 중임제 대통령 4년 임기의 중임제 이 자체를 진짜로 하려고 그런다면 이것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제시하면서 많은 헌법의 그 좋은 문장 노동권이라든지 뭐 지방분권이라든지 그런 거 많은 그 좋은 문장 그거 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의 구성이란 말이죠.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권력이라는 건 뭐죠? 힘이잖아요. 그죠? 대중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을 얼마나 결집시켜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헌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그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권력의 정치의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중심사항인 이 권력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뭡니까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와 인식을 못하고 헌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 헌법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해왔지만 우리의 70년 역사가 굉장히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대통령이 4년 중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확실한 상권 분립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같이 아예 하려면 확실한 미국과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그러는 거는 확실한 뭡니까? 이 상권 분립이 성립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지를 얘기하자면은 국회는 그죠? 국회는 이 법률을 만든다 그죠? 그죠? 이 대통령은 이 집행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가지고 집행하는 어느 정도 유능한가 법률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유능하게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가 라는 데 국한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국한되고 안 되고를 감시하는 기능이 바로 사법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 기능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때까지 모든 대통령 중심제라는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짬뽕돼 있거든요. 적정하게 갖다 붙여놓고
쉽게 얘기해서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 대통령의 탄핵을 할 때 국회의 전적인 국회의 권한에 의해서 이 국회의 권한에 의해서 미국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앞선 무언가 같이 얘기하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자체는 말이죠. 이 권력의 기본, 그죠? 이 정치 권력의 기본을 이해를 못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헌법학자론들이 오고 86년, 87년도 그 헌법을 만들 때에 5년도 아닌데 헌법을 만들 때에 헌법기관에서 저걸 탄핵한다. 헌법기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건 권력의 기본을 몰라요. 정치 권력의 기본을 모르는 데서 출발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국회라고 그러는 거는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그죠? 국민의 이 대의기관이란 말이죠.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한테서 나오잖아요. 그죠? 전적인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전적인 국민의 소유입니다. 그죠? 국민의 소유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국민의 대변인은 국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왜 헌법기관이 탄핵을 합니까? 난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헌법을 잘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사건이 있었지만 이 불복 운동이 왜 있습니까? 바로 이 사법기관의 상부 사법기관인 헌법기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아니라 상부 사법기관이 아니니 등등 그런 댓글을 다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몇 명의 어떤 판사가 모여가지고 무엇을 그 문장과 논리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요즘은 정치 권력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그죠? 국민에 의해서 대의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게 미국 대통령 중심주의 요지입니다. 즉 상원과 하원을 만약에 이 안건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원에서 너무 어떤 미비한 판단을 해서 잘못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심이라고 그러는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무조건 대통령은 탄핵으로 결정이 된다. 이것은 정치 권력의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한 제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이 국민의 합의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행정 업무를 집행한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거 완전히 개판 엉망되어 있어요. 대통령 중임제를 하려고 하면 미국처럼 완전 상권분립을 하든지 우리 상원 하원을 만들든지 그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미국의 이 대통령 중심제가 굉장히 문제성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등등 지금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지금 굉장히 격동을 겪고 있죠.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놔두고 감는 얼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상의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은 성자 독식이기 때문이에요. 성자 독식. 51%만 투표, 유권자의 미국은 조금 다르죠. 뭡니까? 우리가 선거 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거에 아니하겠지만은, 이것이 설사 55%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론상, 그죠? 안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51%가 48%를 얻은 사람과 51%를 얻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패자가 되고 이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제외하고라도 대통령 이 중심지의 요지의 이 사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51%의 승자가 전체를 독식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나머지 뭡니까? 49%는 이 와싱상단 하잖아요. 4년 동안.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48.7%가 48.7% 이것을 얻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그 한 17% 이 어떻든 이 뭡니까? 이 와싱턴 상담하면서 이를 갈던 이 세력들이 한 5년간 저걸 하다가 덕세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48.7%의 이 인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5% 뭐 내지 한 10%로 떨어져 버렸다.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려 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단임제니까 이제 실권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덕세하면서 그 이때까지 못했던 그 칼을 갈다가 51%의 이 득표로 참가자 이 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지금 작년 같은 얼마였나 48%였나요? 이것을 얻어 가지고 지금 무자비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말 맞다나 까먹 깔 때까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 가지고 예? 여론전 해가면서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중요한 모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 내가 ATV 14번 그죠? 14ATV든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주류 방송 말고 뭐 그걸 내가 보다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그분이 내가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던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를 들면은 한 70 내지 한 70% 정도 되죠. 그래 지금 국회의원의 그 지지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죠? 뭐 15%도 나오고 뭐 한 자릿수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지지도가 나오는 여기에 지금 예를 들자면 내각제 요소를 부여하게 된다면은 이 형편없는 지지도가 있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권력을 넘겨주란 말인가? 이런 모순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봤을 때 내가 느낀 것은 야, 우리나라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수준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뭡니까 지지도가 엄청 낮지요, 그죠? 예를 들면 10% 20%가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권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각제를 해가지고 내각제 요소를 해가지고 20% 10%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성립이 되느냐면 이 내각 해산이 됩니다. 내각 해산. 무조건 해산 들어갑니다. 이거.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지도가 이 군소 여러 정당이 있다면은 특정한 정당에게 정말로 잘한다고 그러는 정당에게 이 총선을 통해서 다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해서 다시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죠. 재구성하잖아요. 재구성을 해요. 이게 뭐냐면 20%가 됐다가 이 내각제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냐면은 예를 든다면 국정 어떤 총리가 대통령이나 이 내각에 의해서 이 다수당에 의해서 이렇게 권력이 내각제에서 어떤 권력이 형성됐잖아요. 그죠? 권력이 형성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80%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정 지지도가 국회의원들의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계속적인 그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의미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이 한번 당신네들 잘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준 그 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배반을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배반을 때려가지고 20% 10%로 떨어졌다. 이러면 국정 마비 사태가 되는 겁니다. 이 내각제에서는 이걸 국정 마비 사태라고 합니다. 마비. 그러면 무조건 해산을 해야 되죠. 해산을 하는데 반드시 다시 이 총선에서는 무엇이 이슈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권력을 잡고 이 국가를 잘못 이끌어왔던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죠.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책을 반드시 시정하고 이쪽 어떤 방향으로 당신이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라고 국민이 이 총선을 통해서 그죠? 결정해 줍니다. 국민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각제예요. 근데 지금 얘기는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80%인데 지금 10%도 안 되는 뭐에 의해 가지고 이 국회로 이렇게 뭘 넘겨주라는 얘기냐, 이런 식의 논조를 갖다 붙이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얘기합니다. 이 논조는 잘못됐죠. 이 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은 가장 큰 피해는 지금 51% 성자가 이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49%가 이 4년 내지는 8년 동안 이 정치 보복을 위해서 칼을 갈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국회가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대통령의 그 중심제의 원조라고 그러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전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국회의 철저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 행정부라는 것이.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국회의 신뢰를 부정하고서는 말이죠. 국회의 신뢰, 이것을 부정하는 이 대통령 중심제는요, 이것은 말이죠,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의 대통령 지지도가 있고 20%의 국회의원 뭡니까? 신뢰가 나라니까 저걸 못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제를 하면 안 된다? 국회를 부정하는 관점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항상 거듭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이 정당의 뭡니까? 모든 이 당원 권리, 이 국회의원의 존립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살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배신자는 전부 뭐 잘라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 전번에 새누리당 때 배신자 철저 배제되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중심제의 우리 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는 국회의원이라는 자체를 존립을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자체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정치 권력의 기본 구조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 중심제를 하려면 철저하게 미국과 같이 그러한 사상에 근거해서 정치 사상에 근거해서 미국도 철저하게 국회 위주입니다. 국회 위주. 모든 것이. 왜 국회 위주냐 하면은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변인이고 여기에서 모든 정치 권력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가 권력을 표현하는 방법은 법률과 헌법, 다시 말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이 권한으로 그것을 표현한다. 사법부는 이 법률 제정으로 만들어진 이 이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사법부다. 그죠? 이 법률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철저하게 아주 유능하게 그것을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가? 이게 철저한 상권분립의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하겠다는 분들은 국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내각제적인 이 책임 총리제, 이 자유한국당이 다른 거 그죠? 다른 내용은 내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임 총리제를 이 기본으로 하는 뭐 대통령 그 이원 집정제 그런 형식이죠. 이 개헌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요, 최소한 국회 선진화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죠? 국회 선진화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쉽게 해서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에는 2분의 1만 넘으면은 뭡니까? 뭐든지 대한민국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과반수만 넘으면. 국회 선진화법은 얼마이죠? 5분의 3이었습니까? 이걸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상 권력의 집행은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 그 법률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의 총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법률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각자의 그 삶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그것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성자 도시가 뭐 2분의 1만 넘으면 뭐한다 그러면은 반대했던 그 뭡니까 이 2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50% 아닙니까? 한 사람 한 퍼센트도 많아야 되니까 51%. 그러면 나머지 49%, 이 제외된 49%는 뭡니까? 정치가 뭐죠?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바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로 표현되죠? 법률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기울어졌단 말이죠. 49%가 지금 피해를 봐요. 이러면 안 되죠. 2분의 최소한 이 기울어지는 어느 정도를 적정하게 공평하게 맞추자면은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올바른 그 정치 관점에서 바라보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좋은 제도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내각제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각제적인 요소. 한 60%
70% 가까이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판, 삶의 판, 생활의 이 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51% 이자들만 동의하는 이 성자 독식의 이 구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양극화라든지 모든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는 얘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얘기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문기를 다 갖다 넣어봤자 우리나라 이 정의, 이 기초의 판을 만드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부정할까요? 이건 뭐냐면은 이 자체의 기본을 모른다라는 것은 이 정치 권력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뭐 대변인인지 누군지 그 여자분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A14 채널이었습니다. 아까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있었던 거. 이 내각제조직인 요소를 해놓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또 하나의 국회 독점 권력,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독재 권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이 얘기는 진짜 이 사람이 뭘 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은 모든 국정 운영이 이 60%나 70%에 준해서 운영이 되어진다면은 뭐 독재 권력이 생긴다는 나머지 그러면 30%가 항상 소외되는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국민들은 이 내각제라든지 이걸 하면은 여러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정당을 각자의 정당, 한 개의 독점적인 정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 정당이 국민들의 각자의 정치 성향이 다른 이것을 시간의 필요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어떤 정당에 예를 든다면은 뭐 정의당이면 또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면 더불어민주당이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 정책과 그것이 국민에게 유행하다고 판단된다면 한쪽으로 몰아주죠. 몰아주는데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정당이 있죠. 예를 들면 정의당이면 정의당. 같이 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절대로요. 독재적이 무엇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뭐하면은 이게 국정이 마비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지지도가 떨어져 수시로 이 총선이 가능하잖아요. 이 총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각제 요소에는 항상 뭐가 버티고 있냐면은 국민의 이 투표권에 딱 버티고 있어요. 이 장벽이라는 거지. 근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이 51% 성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고로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는 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 외에 저 후진국 아프리카 같은데 막 그죠? 못 사는 나라에 막 저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팍팍한 그 지역에서 독재자가 항상 나타나죠.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쉽게 해서 터키를 봅시다. 터키 내각 그 총리제를 하다가 대통령 중심제를 바꿨죠. 왜 그럴까요? 그 정치라든지 그 관계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버렸잖아요. 독재 권력의 출현이죠. 그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합시다.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과 같이 이렇게 무가 되어 있는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된다고.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남북이 갈려있을 때 더욱더
내각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국민의 이 정권 권력, 이 정치 권력이 그죠? 이 권력이 항상 7, 8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해야 돼요. 이 51% 성자 도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이 남한 내에서, 이 대한민국 이 내에서 국론 분열이 쫙 갈라집니다. 8년간 칼을 갈고, 어떤 자는 8년간 칼을 휘두르고, 어떤 이 패자는 8년간 와신상답을 한다라는 얘기죠. 일을 간다라는 얘기죠. 이 구조가 되면 대한민국 이거 이 월남같이 되어버려요. 월남같이. 혹 그런 얘기합니다. 내각제 하면은 막 뭡니까 전국 혼란이 있을 거라고. 혼란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치 혼란이라는 것은 이 능력도 없는 자들이 올라서 가지고 막 발부동을 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서부 저 유럽이라도 어떠한 것에 정치 지도자가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정치 지도자가 국정 운영을 순조롭게 이끌어 가는 데서는 이런 정치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이 정도를 걸으면서 이 대화와 타협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해서 모순을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51%의 성자가 이 성자가 말이죠, 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칼을 휘두르고 뭐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통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뻔한 얘기를 왜 부정을 할까 하는 얘기야. 단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굉장한 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서 지금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어떤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 칼을 가는 자가 있다라, 49%가 칼을 갈고 있다라는 얘기죠. 칼을 갈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70% 지금 지지도로 나온다. 이가 자기들 생각대로 한 30년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또 왜 이명박이나 박근혜고 그러는 그 10년 동안 그 정권을 두드러기 잡으면서 뭐 부정부패 뭐 그러면서 지금 막 이 칼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깨끗하게 그죠, 부정부패를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다음 정권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잡혀 들어갈 일 없다. 정치 보복을 당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뭐 한 가지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정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정치가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 개헌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떨 거라는 것이, 지금 70년과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검증해본 결과가 뻔한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하물며 미국같이 전적인 이 의회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는 저 국가에서도 그러하고 있는데, 이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뭐 어떻든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요, 뭐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를 든다면은 그 행정도시라든지 또는 노동권이라든지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 헌법의 그 글자 하나가 나중에 사법부의 그 판결
판결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권력의 정치 권력의 기본 구성에 있어서 잘못된 권력 구조를 결성하게 되면은, 만들게 되면은 이 헌법이요, 이 헌법이 이거 아무 쓸모없는 게 됩니다. 우리 사회 이 문제 아무것도 노동권 뭐 아무리 좋은 뭔가 글귀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리 소용없게 돼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각제 요소냐 또는 뭐 대통령 중심제 그 요소냐를 얘기하면서 그 갖다 들이대는 그 논리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얘기죠. 국민이 뭐 지금 대통령이 한 70% 지지도 나오고 국회의원이 한 20%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없는, 이 지지도 없는 이 국회에 그 권력을 넘겨주란 말이냐, 이런 식의 이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지금 현재 지금 이 대통령 지지도 이거 여론조사죠. 이거 이벤트적인 성격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때 대통령 얼마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 7, 80% 됐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역할이 뭐였죠? 이 매스컴 아닙니까? 이벤트. 아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무능했다면은 연초에도 2012년 그 당시에도 무능했고, 연말 다시 말해서 2017년 그 탄핵될 때도 무능했잖아요. 똑같이 무능하잖아요. 어떤 때는 왜 8, 90%가 왜 넘어가고 어떤 때는 왜 5%가 왜 됐습니까? 이거 이벤트 아니에요. 이벤트. 매스컴의. 그렇잖아요. 지금 80%는 이것도 이벤트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뭡니까? 매스컴 이벤트 아닙니까? 정치 이벤트. 그지요? 그 진실을 바라봤냐라는 얘기죠. 대통령 그 자체의 본질. 대통령의 조건이 뭐죠? 그 대통령이 말 맞더라 깨끗하고, 그죠? 깨끗하다. 맑은 물과 같이 이 물고기가 못 살 정도로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 이 도덕성,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덕목은 무언가 하면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에게 주었을 때는 뭡니까? 국민의 요구 조건은 무언가를 큰 어떤 그것을 해결하, 국민에게 지금 놓여 있는 난관, 국민이 이 처하고 있는 이 난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해결사로서의 그 어떤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깨끗하고 도덕성이 강한 수정과 같이 깨끗한 이 어떤 그 장식용품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 해결사의 역할을 해달라고 올려주었을 때는 국민에게 자기가 진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대부분 이벤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를 할 때 나는 해결사다라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해요. 이게 가장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였잖아요. 정말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대통령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깨끗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말 맞다나 뭡니까 이 하늘에 있는 그 신선보다도 더 인간 세상의 그 물을 묻지 않았다, 때를 묻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 자격을 검증하느냐라는 얘기죠. 예?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 모든 것은 거기에 뭐 도덕관 요번에 그런 거 그 도덕적인 그 검증 과정에서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밑도 그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덕성이죠. 이 대통령 선거가 이벤트에서, 그죠? 이 언론의
이벤트, 또 대통령 이 선거 기간, 이 선거 기간 중에 이벤트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뽑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역량이 있는지, 자기가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있다고 지금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뽑은 이 대통령을 가지고 4년 8년을 해먹겠다. 4년 후에 또 이벤트 하나, 그죠? 이 마련하면 됩니다. 정치 어떤 그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여론 조작하는 방법 있잖아요. 4년마다 이거 하나면 또 8년 연장됩니다. 이런 엉터리 선거를 우리가 계속 이 정치사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그에 반해서 이 내각 책임제라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있잖아요. 정책. 이 정책이 잘못되면 무조건 이 사람의 그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20%, 말 맞다라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20% 국회, 20% 정당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무조건 해산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 선거하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한 정책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내각제라는 게 그만큼 선진적인 정치제도다. 왜 이것을 부각 안 시켜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내각제가 이렇게 좋은 내각제를 왜 이것은 말 맞다나 설모없는 거고 정치적인 악이다라고 왜곡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대통령 선거제 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하면요, 이벤트 정치 됩니다. 우리나라 이 언론에서 이 이벤트 정치가 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국민들은 뽑아놓고 4년을 또 이 뭡니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돼요. 이 누구 49%, 이건 어차피 안 찍었으니까 뭐하지만은 51% 찍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지 한 20%는 여기서 한 30% 이거 골수가 있고 20%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4년 되면 또 이벤트 하나 나오겠죠. 국민을 속이는 여론 조작이 있겠죠. 또 연장되어 버려요. 이거 정치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안 돼요.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그래서 내각제적인 요소를 하자라는 얘기죠. 왜 요지는 그렇습니다. 왜 내각제적인 요소를 하자면은,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이게 떨어져 버리고 나면은 10% 20%로 이게 지지도가 떨어져 보면 이건 무조건 해산돼야 된다는 얘기죠. 정치 권력을 다시 구성해야 돼요. 자, 정치 권력을 다시 구성할 때는 반드시 지난 정책에 대해서 정책 검증을 하는, 그리고 새로운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하는 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 중심제 하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 이 한 사람이란 1인을 가지고 51% 이 성자 얻기를 위해 가지고 이 한 사람 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각제 하면은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수 한 100명, 200명, 한 300명 이 의원을 가지고, 그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치 이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이벤트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대두되는 것이 정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라고 가지고 검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작은 군소정당도 여기에 얼마든지 국민들은 부담을 안 가지고 여기에 51% 성자 패자의 정치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밀어주고 싶은 정당이 얼마든지 밀어줘요. 그러면 이 밀어준 그 정치 분포를 가지고 권력을 구성하거든요. 대통령 중심제는요, 정말로 후진적이고 못난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예,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중에서, 그죠? 책임 총리제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개헌안에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헌안에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그 다른 요소 뭐 집안 분권 등등 몇 부분에서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없애야 되겠죠. 그죠? 나쁜 부분은 또 좋은 부분은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잘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권력의 중심 구성하는 그 요소, 그것은 확실하게 이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임재원의 논천하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찬성하시면은 괜찮았다 싶으시면은 추천 꽉꽉 한번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